영화 승부. 바둑 조훈현 이창호 이야기 배추. 비오는 저녁, 오늘 이병헌 조훈현 유아인 이창호이 나오는 승부를 보고 왔다.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봤다. 이전에 내기 바둑을 주제로 한 신의 한 수라는 영화가 있었다. 소재만 바둑이지 엄밀히 말하면 영화 따짜 같은 도박 영화다. 바둑 영화는 바둑 자체가 어렵고 내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 고수들의 경기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진짜 별로 기대 안 하고 편하게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 기대 안 했는데. 일단 영화는 바둑을 전혀 몰라도 된다. 자기 땅집이 많으면 승리한다. 단수 덧먼저 공격하는 흑의 유리함을 공정화하기 위해서 늦게 두는 백에게 주는 어드밴티지 이런 것. 전혀 몰라도 영화 보는데 아무 지장 없다. 긴 바둑 경기의 승부에 대한 세세한 흐름과 룰로 바둑 경기를 묘사한 이전 영화와는 다르다. 바둑 경기 본연에 대한 깊이 있는 묘사나 이런 부분이 없다. 영화 속에서 경기 흐름 자체 정도는 관객이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둑 경기를 관전하고 해설하는 조연들의 말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한 경기의 흐름보다는 한국 바둑계를 주름잡았던 조훈현과 그의 제자이자 조훈현을 잇는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바둑 기사 이창호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그리고 영화 몰입감 있다. 어찌 보면 뻔할 수 있는 바둑을 잘 몰라도 누구나 다 아는 조훈현, 이창호 이야기인데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몰입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미키 17이 60% 정도 몰입감을 줬다면 승부는 100% 몰입감 있었다. 재밌기도 했다. 지루한 바둑 이야기가 아니라 바둑으로 영원히 승자로 살 수 없는 인생 이야기를 펼쳐내는 것 같아 친근하고 재밌는 드라마 같았다. 격정적이지 않고 잔잔한 향수가 느껴지는 드라마 같았다. 응답이라 1987 보는 느낌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할까? 이병헌 배우 조훈현 씨를 완벽히 재현해낸다. 상대적으로 유한인이 연기하는 이창호는 조금 더 많이 극화됐다. 돌부처라는 별명의 실제 이창호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담담하고 미동 없어 보이는 승부사 이창호를 조금 더 고민 많고 조금 더 맹랑하고 우둔하고 승부에 대한 열망 강한 사람으로 묘사한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TV로 봤던 이창호와 조금은 달라서 서운했다. 출처 네이버 영화 승부 조훈현 기사가 실제 대국 바둑 경기 중에 이따금씩 힐끗힐끗 상대방을 바라본다. TV 속에서 보던 그 모습을 이병헌 배우가 정말 비슷하게 연기한다. 바둑은 천재들의 경기다. 뭔가 바둑은 머리 좋은 사람들의 두뇌 싸움 같게 느껴졌었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은 기본이고 프로 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200수가 넘는 경기 전체를 어떻게 다 뒀는지 다 기억해낸다. 이걸 바둑에서는 복기라고 한다. 전체 대국을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기억해서 어떤 수를 뒀어야 더 좋았는지. 경기 끝나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있다. 영화는 바둑 프로 기사를 천재로 그리지 않고 인간 스포츠 영웅의 흥망의 이야기처럼 그린다. 바둑은 신사적인 경기다. 그리고 참 신심사적인 경기라고 생각했다. 몸이 아닌 두뇌로만 하는 천재들의 머리싸움. 그런데 나중에 바둑 경기 보며 놀랐다. 조훈현도 그렇고 커제, 조치훈 등 나름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 경기 중에 막 중얼거리고 자기 뺨을 때리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TV 속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프로 바둑 기사들의 돌발 행동들이 있다.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을 조금은 코믹하게 감기도 한다. 담배 그리고 심지어 바둑 경기 중에 흡연도 가능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성년자 후배랑 바둑 경기를 하는데 성인 프로 바둑 기사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경기를 한다면 바둑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 모든 게임에 심리전이 존재한다. 담배 연기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집중력을 한없이 흔들리게 만드는 심리적 흔들림을 주는 경기저의 요소일 것이다. 나도 프로 기사들의 바둑은 항상 TV를 통해서 봤고 그 경기들에서 담배 피는 모습을 쉽게 보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현재의 시각으로 보면 담배 피우며 경기하는 바둑이라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다. 마치 골프 라운딩을 넷이서 하는데 흡연자 한 명이 담배를 입에 물고 티샷을 치고 담배 물고 이동하고 담배 물고 카트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니.
타이거 우즈가 비읍연 골프 신동이랑 PGA 투어를 하는데 담배를 피우면서 골프를 한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바둑 경기 중에 담배 못 피울 것 같다. 영화 승부의 내용은 이렇다. 누구나 다 아는 조은현과 이창호의 이야기다. 골프로 치자면 마스터스 대회처럼 유명한 국제 바둑 대회 중에 하나인 제1회 응창기배 세계 바둑 대회에서 조은현이 승리한다. 실화임. 국내에서도 서봉수, 조남철 등 국내 기사들을 모두 이기고 조은현의 전성시대다. 조은현이 바둑계의 황제인 시절이다. 그리고 전주가 고향인 어린 이창호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여 자신의 집으로 들여같이 살며 함께 지낸다. 실화였음. 발빠르고 통쾌한 상대와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이뤄내는 모든 기사들과는 달리 승패의 모든 것을 건 전투보다는 패배하지 않는 두터움과 마지막 끝내기라는 멋진 마무리와 실리로 승리하는 기풍의 이창호가 드디어 자신만의 스타일로 조은현을 누르고 자신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그 시절의 조은현과 이창호의 이야기다. 권투 경기에서 통쾌한 KO승을 거두며 승승장구던 호쾌하고 어마한 힘의 타이슨 같은 권투가 있다. 하지만 통쾌한 KO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압도적 승리는 아니지만 철저히 점수만 따박따박 따서 우세한 승리를 일궈내는 아웃프런트 스타일의 권투도 있다. 이창호가 바로 권투의 아웃프런트 경기 스타일의 프로기사였던 셈이다. 누군가가 노쇠한 자신의 제국을 앗아간다면 그 누군가가 이왕이면 자신의 제자면 쓴 패배이지만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될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자신의 제자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세월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내리막 인생을 받아들여야 하는 마음의 격동과 아픔은 쓰라릴 것 같다. 더군다나 은퇴한 스승도 아니고 비교적 젊은 스승이 어린 제자에게 패하는 덫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단순한 자신의 애제자에게 바둑 왕좌의 주도권을 내어준 조은현 씨와 이창호의 이야기가 아닌 주인공에서 주인공 옆에 주변인으로 변하게 하는 세월과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아니 나의 이야기 같아 잔잔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다. 사실 아주 옛날에 조은현 씨와 이창호 씨가 한 집에 살 때 그 둘의 승부와 승패에 조은현 씨 부인의 인터뷰, 불안한 한 집에서의 동거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다. 그 내용들을 알기에 사실적으로 그려진 성장하는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었다. 영화는 이창호에게 왕자를 내어준 조은현이 국수전이라는 국내 바둑대회의 왕자를 마지막 대국에서 다시 따내며 끝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실제 유튜브에는 이 대국과 끝난 후 두 기사들의 모습이 남아있다. 언제나처럼 동요적은 돌부처 이창호의 모습, 어린아이처럼 승리의 기쁨이 배어나와 좋아하는 조은현 씨의 모습이 이젠 조은현의 시대도 아니다. 이창호의 세대도 아니다. 이세돌, 알파고, 요즘은 신진서 씨가 대세인 현재의 바둑판까지. 영원한 황제는 없다. 우린 영예로움 속에 살다가 쓴 패배로 그 영예로움을 내려놓고 아픔과 무딤, 그리고 쇠락한 평범한 사람, 그리고 더 쇠약한 노인으로 사는 인간이다. 이젠 정상권에서 한참 멀어져 버린 걸출한 두 스타, 조은현과 이창호가 정상 멀찍이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화려한 스포트라인 속의 삶도 누군가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린 외로운 객체로서의 삶을 살아도 빛나고 싶다. 한수의 무게, 민주주의의 깊이앤드 이윤진 문화평론가. 바둑판 위에서 민주주의를 본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렸다. 모든 시선이 텔레비전 속 탄핵 심판 결정문 문장 하나하나에 고정된 그 순간 며칠 전 관람했던 영화 승부가 문득 떠올랐다. 조은현과 이창호, 한국 바둑사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단순한 스포츠 전기가 아니었다. 영화 속 두 인물이 바둑판 위에서 서로를 향해 던지는 수두리, 민주주의라는 긴 호흡의 대국을 벌이는 시민의 모습과 겹쳐졌다. 치열한 승부의 과정 속에 담긴 성찰, 갈등, 계승,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까지 마이너스 이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승부는 전설적인 바둑기사 조은현 구단 이병헌과 그의 제자이자 또 다른 전설이 된 이창호 구단 유아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한 인물 재현에 머무르지 않는다.
시대와 기풍, 전통과 혁신이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만나게 된다. 한 시대를 이끈 절대자의 권위가 어떻게 무너지는가? 새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옛것을 넘어서며 무엇을 계승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경쟁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영화는 1989년 조훈현이 세계 바둑대회인 제1회 응시배에서 우승하고 금이 환영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당시 그는 국내 기전 정관왕을 3차례나 석권한 바 있는 말 그대로 바둑계의 황제였다. 그러나 그의 전성기 뒤편에는 1984년 단 한 수로 조훈현의 눈을 사로잡았던 9살 소년 이창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조훈현은 그를 자신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 정반대 성향의 싹이라 표현하며 내 제자로 들인다. 조훈현의 바둑은 기세를 중시한다. 실전에선 기세가 8할이야. 기세에서 밀리면 안 돼. 그는 빠르고 공격적인 수로 상대를 압도한다. 반면 어린 이창호는 계산적이며 신중했다. 상대가 공격해와도 즉시 반격하지 않고 물러서며 전체 판을 바라보는 바둑을 두었다. 조훈현은 그런 그를 천재가 아닌 둔재로 여겼다. 기억력도 약해 복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겉으로는 무덤덤한 반응만을 보였다. 하지만 그 둔재는 곧 다른 철학을 선보인다. 선생님, 그런데 이렇게 두면 만약 잘못되었을 때 역전될 수 있습니다. 1%의 패배 가능성조차 두려워하는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완벽주의의 태도. 이창호는 상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지지 않는 길을 택했고 결국 보이지 않는 강함으로 스승을 위협해간다. 그리고 마침내 1990년 국수전 타이틀전에서 사제가 정면으로 맞붙는다. 긴장 속에서 펼쳐진 마지막 대국. 이창호는 반집 차이로 조훈현을 꺾는다. 이때 바둑계는 이 승리를 보은이라 불렀다. 바둑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이겼을 때 그것을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궁극적 응답으로 본다. 가르침을 완성했기에 가능한 승리, 그리고 진심으로 마주하는 존경의 표현. 이 영화의 첫 번째 승부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단순한 세대 교체가 아니라 관계의 전환이자 철학의 교차점이다. 그러나 영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타이틀을 하나 둘 잃어가는 조훈현의 모습은 단순한 인간의 노쇠함을 넘어선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가운데 그는 스스로 1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음을 체감한다. 도리 없지. 이것이 승부이니까. 진심 어린 이 대사는 패자의 회한이 아니라 승부라는 삶의 본질을 직시하는 태도다. 그리고 조훈현은 다시 이창호에게 도전장을 내민다. 1991년 두 사람이 다시 국수전 결승에서 만난다. 이번엔 5번기. 제한시간 5시간씩 총 10시간을 다 쓰고 초읽기만 2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조훈현이 6집 반 차이로 승리한다. 복수가 아닌 공존의 승리, 그것은 패배 이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순간이다. 실제 조훈현과 이창호는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무려 69번의 타이틀 매치를 벌였다. 세계 바둑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제간 경쟁이자 두 천재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준 세기의 대국이었다. 이들은 서로를 꺾고 밀어내야 하는 라이벌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반자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걸고 최선을 다했고 기풍은 다르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적의 모습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했다. 이 영화는 결국 승부가 무엇인지 되묻는다. 그것은 단지 이기고 지는 일이 아니다. 혼신을 다해 상대와 자신과 싸우는 과정을 넘어 상대를 존중하며 다음 수를 고민하는 것. 그래서 영화 승부는 바둑판을 넘어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우리는 최근 몇 년 사이 2번의 탄핵을 겪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정국. 두 사건의 전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민주주의는 바둑처럼 민주시민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노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직접 바둑판 위로 올라선 것이다. 창호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창호한테 도전해야죠. 이 대사는 바둑의 복수전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영화는 그것을 성찰의 계승으로 읽게 한다.
스승이 제자가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되는 순환. 이처럼 민주주의 역시 완결이 아닌 과정이다. 시민이 도전자가 되고 때로는 수호자가 되며 스스로를 반성하는 판관이 된다. 한국 바둑이 두 바둑거장 이후에도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이세돌 구단과 같은 후대 바둑 기사들에 의해 계속 발전하고 있듯이 우리 민주주의도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승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묻고 응시하고 수를 둬야 한다. 그 한 수가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놓아야 할 다음 수이며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자세일 것이다. 승부나무 익히. 실제와 영화상 다른 점. 영화에서는 조훈현이 응시배 우승 뒤 전주에서 이창호와 첫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응시배 이전에도 내제자로 같은 집에 살고 있었다. 응시배 우승 당시 이창호는 공항에 마중 나와 스승에게 축하 꽃다발을 건네고 언론 인터뷰도 했었다. 이창호단의 어린 시절의 묘사가 실제 바둑기사들의 기억과는 차이가 있다. 이창호는 실제로는 사투리가 심하지 않으며 고집이 센 편이기는 해도 당돌한 아이는 아니었다고 한다. 영화에서는 이창호가 조훈현과의 첫 대결에서 바로 승리하여 타이틀을 가져온 것으로 묘사되나 실제로는 이창호가 1989년 최고위전, 패왕전, 국수전에서 모두 패하고 네 번째 타이틀전에서 승리했다. 실제로 이창호가 처음 조훈현을 꺾고 우승한 건 1990년 2월 2일 최고위전. 실제로 작중에도 반집 승부로 150수를 넘게 지속해서 이창호가 반집을 남긴 1990년 최고위전 최종 국제호국이 나온다. 당시 뉴스 1990년 최고위전 해설 김성룡 특히 1990년 2월 2일 최고위전 제호국은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해서 13시간 넘게 바둑을 두어 밤 11시 14분에 종국된 대단한 바둑이다. 영화에서는 이창호와 조훈현이 서로 대국을 자주 하는 것처럼 묘사되나 실제로는 둘이서 바둑을 많이 두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창호의 바둑을 복귀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며 이창호의 자서전에도 대국을 잘 해주지 않아 서운했다고 나온다. 이는 조훈현이 일본에서 바둑을 배울 때의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라고 한다. 조훈현의 내제자 시절에 이창호가 기원에서 연구생들을 두고 다명기로 도장 깨기를 하는 장면은 실제로는 없던 일이다. 아무리 이창호가 뛰어나도 프로로 입단한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장면이라서 바둑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렸고 분노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현욱단의 말로는 실제로 그랬다면 화장실로 끌려가서 맞았을 거라고 한다. 조훈현과 이창호가 바둑에 기풍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일은 실제로는 없었다고 한다. 기권 선언을 할 때 일의 일자리에 놓거나 바둑판을 밀어버리거나 바둑돌을 담지 않고 일어나거나 하는 것은 대부분이 허구라고 한다. 특히 바둑판을 밀어버리는 것은 프로 대국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바둑계에서 역대급 박종은 변상일이 보여준 이게 최대다. 작중에서는 이창호의 정관왕을 조훈현이 저지한 것처럼 나오지만 국내 대회 이창호의 정관왕을 저지한 건 조훈현이 아니라 유창혁이다. 유창혁이 왕위전과 테크론배를 우승하면서 이창호의 국내 대회 정관왕이 좌절된다. 단 이창호의 세계대회 정관왕은 조훈현이 막았다. 1998년 1999년 시즌 세계 바둑대회 중 이창호가 동양증권배 vs 유창혁 31, 후지츠배 vs 창하오 10, 삼성화재배 vs 마샤오춘 32, LG배 vs 마샤오춘 30를 싹쓸이하고 마지막 하나 제1의 출란배 20일가 남았는데 1999년 치른 출란배 결승전에서 조훈현단이 이창호단을 21로 꺾으면서 이창호의 세계대회 정관왕을 조훈현이 저지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1998년 국수전이 아니라 1999년 출란배였으면 더 극적이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이 1998-1999 제1의 출란배는 8강전에서 조훈현이 보여준 상대 저우허양단 빈삼각의 묘수 그리고 같은 8강전에서 이창호의 천적 요다 노리모토 단한테 역전 반집승 22하는 극적인 장면 23도 있어서 좋았다. 특히 이 출란배 우승은 조훈현
단의 세계 바둑기전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는 기록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다. 조훈현 출람배 우승. 여담. 1991년 MBC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조훈현과 이창호의 대국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방영한 적이 있다. 다큐멘터리 인간시대 마이너스 승부 조훈현, 이창호, 1991.11 25작. 2025년 해당 승부 영화가 뜨니까 2014년 만든 다큐멘터리가 다시 나왔다. 2023년 2월 주연 배우인 유아인이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면서 공개가 연기되었다.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고 넷플릭스는 승부의 공개를 잠정 보류한다고 밝혔다. 결국 2025년 상반기에 넷플릭스 공개가 아닌 극장 개봉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후 2025년 2월 18일 공개된 예고편에서는 유아인은 뒷모습만 등장하였다. 그 다음 공개한 공식 포스터는 이병헌만 등장시켰고 캐릭터 포스터의 경우 유아인이 맡았던 이창호 역의 포스터는 아역인 김강훈이 등장했다. 25 결국 2025년 2월 19일 배급사 바이포엠 스튜디오는 유아인이 영화 시사회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밝혔다. 2025년 2월 18일 유아인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제작 발표회에서 김영주 감독은 유아인이 맡은 이창호 국수를 언급 안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기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영화가 공개되고 나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고백했다. 김영주 감독은 인터뷰에서 마약 투약 사건 이후 유아인의 부친상에 조문을 가 유아인을 만났다고 말했다. 유아인은 김영주 감독에게 짧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라고 사과했다고 한다. 김강훈이 맡은 어린 이창호의 등장 장면이 꽤 많다. 유아인은 러닝타임 30분이 되어서야 등장한다. 영화에서 고증을 안 지킨 부분이 있는데 단수의 아라비아 숫자 1, 이 3.9 표기는 아마추어 기사들에게 쓰는 것이고 프로 기사의 단수는 한자 26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극 중에서는 관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숫자로 표기했다. 당연히 바둑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보다 보면 일상 용어 중 바둑에서 유래한 단어가 꽤 많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다. 정석, 포석, 패착, 승부수, 초읽기, 복기, 사활, 훈수 등 바둑 문외한도 이해 가능하도록 자막을 통한 전문 용어 설명이 충실하다. 작중 의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훈현과 이창호가 사제 대결을 펼치는 장면에서 조훈현은 어두운 색의 정장을, 이창호는 흰색 파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창호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타이틀을 모두 차지하게 될 때 두 사람의 의상 색상이 반전된다. 이창호는 어두운 색의 흰색 줄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입고 조훈현은 새하얀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실제 사진을 보면 조훈현과 이창호가 당시 실제로 입었던 옷을 잘 재현한 것을 알 수 있다. 예고편에도 나오는 조훈현의 대사 돌이 없지. 이것이 승부니까. 라는 대사는 영화 개봉 시점에서는 사이버오로의 이사로 재직 중이기도 한 바둑기자 정용진이 월간바둑 1991년 9월 5회 제22기 명인전 도전 1국의 관전기를 적은 리드문에 적은 조훈현, 이창호 두 기사의 가상 대화에서 인용되었다. 이 리드문은 조훈현의 부인 정미화가 또 창호야? 라고 반응한 말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백사범 역을 맡은 남문철은 영화가 공식 개봉하기 약 3년 전인 2021년 10월 4일에 사망했으며 그의 유작들 중 가장 늦게 개봉했다. 이에 따라 크레딧상에서 남문철의 이름 앞에 를 붙여서 소개했고 크레딧이 다 올라간 뒤에 남문철에 대한 추모 문구가 나온다. 조훈현의 스승인 일본인 바둑기사 세고의 겐사쿠가 살짝 언급된다. 22살 차이인 이창호와 조훈현보다 나이 차이가 엄청났고 한참 전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는데 원인이 자살이었다는 사실은 작중 언급되지 않는다. 실제로 세고의 구단은 1889년생으로 조훈현을 들릴 당시 이미 74세의 고령이었고 당시 10살이던 조훈현은 그의 마지막 제자였다. 해당 대화 시점으로부터 20년 가까이 전인 1972년 사망했는데
조은현이 군 복무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귀국하여 자신의 곁을 떠나고 한 달도 안 돼 절친한 친구 가와바타 야스나리도 자살로 1차 큰 충격에 빠져 3개월간 두문불출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졸라 죽고 말았다. 승부 말랑말랑. 사실 요즘 정신없는 나날 속에 산불이 났다는 것도 다음날 알았고 김수현 사건도 일주일 뒤에야 들었을 정도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바둑을 소재로 한다는 것 외에 주연이 누구인지 조연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상영관에 앉았더랬죠.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자막에 출연지 소개가 있었는데 주연의 유아인, 순간 의인, 유아인이 지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닌가. TV도 없고 뉴스 볼 시간도 없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툼의 카페는 매일 들여다보는 나란 사람, 참 신기. 그가 어떻게 영화에 출연했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의문. 여튼 그런 궁금증은 금세 뒷전으로 밀어두고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일행 4명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2명은 푹 빠져서 봤고 나머지 2명은 중간에 잠이 들었어요. 하긴 바둑 이야기니까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꽤 재미있게 봤어요. 승부는 단순히 줄거리만으로 승부를 보는 영화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시각적으로도 압도적이었고 앵글 구도가 섬세하게 짜여 있어 화면 하나하나가 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병헌의 연기는 역시나 흠잡을 데 없었고 유아인의 눈빛, 취해 있는 낯선 그 표정은 우습게도 약에 의한 것인지 바둑에 의한 것인지 헷갈리더라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 자칫 딱딱할까 걱정했는데 영상미와 더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또 폭소 말고 피식 웃을 만한 깊이 있는 유머 요소도 잘 넣어놨고요. 적어도 저에겐 실화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영화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내가 바둑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었네요. 출연진 중 조우진이 등장했을 때 바둑 영화의 빌런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빌런이 아니라 나 같은 바둑 문외한을 위한 가교 역할이더라고요. 그 가교 역할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의 존재 덕분에 이야기가 훨씬 이해하기 쉬웠어요. 영화를 보고 나니 누군가 바둑이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재밌다고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보니 그 말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화의 무게와 영화적 재미가 조화를 이룬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